올 한해도 벌써 반절이나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추천드릴 알트코인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알케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케미페이라는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기업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인데요. 요즘 암호화폐 결제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알케미의 행보가 꽤 인상적입니다. 알케미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는 물론 미국의 대표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 계정과 연동되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 결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의 결제 플랫폼인 삼성페이와 연동한 전례가 있고,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의 결제 서비스인 구글페이와도 결제 기능을 연동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암호화폐 결제를 실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의 공식 서비스 제공업체로도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내 결제 기능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비자와 협력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에 더해 트위터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비자의 파트너로 등록된 알케미가 트위터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죠. 게다가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은 상장 후 주가가 단기간에 8배 넘게 폭등했는데요. 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과 코인들 전반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케미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최적화된 자체 블록체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단순히 결제만 하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까지 갖추려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더해 메이저 알트코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이 새롭게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와도 제휴를 맺고 그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1도 지원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즉, 알케미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에서 여러 프로젝트와 연계하며 점점 더 깊숙이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케미는 최근 실물자산 토큰화 기업인 백드와 협력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과 ETF 총 55종을 토큰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침 백드는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해 실제로 글로벌 거래소에 출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알케미 역시 자산 토큰화라는 새로운 메타에 진입하며 단순한 결제 코인에서 훨씬 더 확장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알케미는 암호화폐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산 토큰화라는 지금 시장의 핵심 메타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여러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알케미가 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으로 떠오를지 한 번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하이프입니다. 하이프는 주요 탈중앙 거래소 중 하나인 하이퍼 리퀴드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인데요. 지금의 코인 시장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벤처 캐피털에 투자도 없고 중앙화 거래소에 후원도 받지 않았지만 단독으로 큰 성과를 내며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이퍼 리퀴드는 지난달 기준 약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며 전체 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체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자체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더 흥미로운 건 이 플랫폼이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 하이프 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바이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바이백된 하이프 코인의 규모는 무려
1조 3천억 원을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출 증가의 영향인지 하루 수십억 원 규모로 하이프를 바이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바이백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유통량을 줄이고 실질적인 매수 압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이퍼 리퀴드가 실적 면에서 다른 체인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그 수익이 지속되는 한 하이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억만장자 트레이더이자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인데요. 그는 최근 하이프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이프의 가격을 현재보다 100% 이상 높은 $100까지 끌어올리자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는 코인 시장의 다음 테마로 탈중앙화 거래소와 수익을 직접 배분하는 구조의 프로젝트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이퍼 리퀴드는 수익을 통해 코인을 바이백하고 있으니 사실상 홀더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헤이즈의 전망과 하이퍼 리퀴드의 구조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 초기 투자로 500배 넘는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트레이더 안셈인데요. 그는 하이퍼 리퀴드가 탈중앙 거래소 메타의 대장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이프의 강세를 예상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상장 기업 토니지는 최근 하이프를 대량 매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나스닥 상장사 아이노비아 역시 약 600억 원 어치 하이프 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라이언 그룹은 하이프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삼아 무려 8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처럼 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기업들과 고액 투자자들이 하이프에 주목하고 있는 흐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유동성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하이퍼 리퀴드는 지난달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13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결제 약정도 약 1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는 바이낸스의 미결제 약정의 약 20%를 넘는 수준이며 글로벌 대형 거래소 바이비트와 비교하면 30% 이상에 달합니다. OKX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요약하자면 하이프는 단순한 유행성 코인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의미한 바이백 정책을 통해 유통량을 조절하며 기업들과 유명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이프를 눈여겨보지 않는 건 어쩌면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플로키입니다. 이 코인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강아지 플로키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따온 밈코인인데요. 단순히 이름만 따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코인이 보여주는 행보가 꽤 흥미롭습니다. 최근 플로키 공식 계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플로키의 ETP 출시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니에요. ETP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자산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구조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ETF도 ETP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를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특히 밈코인에 이런 제도권 금융상품이 붙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와 맞물려 최근 미국 시장에도 흥미로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와 연결된 트럼프 코인까지 ETF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제도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지코인 ETF는 승인 가능성이 90%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 규제 환경이 점차 완화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밈코인 기반의 ETF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펭구라는 코인도 최근 ETF 신청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펭구의 마스코트와 함께 나스닥 개장식에 참여한 뒤 펭구의 가격은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봉크가 있습니다. 자체 밈코인 플랫폼인 렛츠봉크의 성장세와 함께 단기간에 70% 넘게 상승했고, 이 역시 ETF 신청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한두 개 프로젝트의 이야기로 보기 어렵죠. 이런 흐름에서 플로키의 ETP 출시는 타이밍이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밈코인 시장이 금융상품화되는 흐름 속에서 플로키는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로키는 글로벌 마케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리미어 리그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 FC와의 스폰서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챔피언십 리그에서 우승한 뒤 8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한 썬더랜드 FC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재밌는 건 최근 썬더랜드의 프리미어 리그 승격 소식에 플로키 공식 계정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실제 선수들의 유니폼에 플로키에서 만든 메타버스 게임 바랄라의 로고가 함께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코인 홍보를 넘어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밈코인이 대중적인 이미지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마케팅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축구라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있다는 점에서 플로키의 확장성은 꽤 인상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플로키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제로 금융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파워도 키워가고 있어요. 여기에 전세계 자산운용사들이 밈코인을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편입시키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플로키의 존재감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타이밍 조용히 움직이는 이 코인에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알케미는 실생활에서 진짜 결제로 연결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삼성페이, 구글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 서비스랑도 연동된 경험이 있고, 피자의 공식 파트너로도 지정돼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흐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죠. 게다가 리플이랑 트럼프 쪽 프로젝트 같은 굵직한 파트너들과도 협업하고 있어서 제도권과 연결되는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고 있는 코인이에요. 하이프는 요즘 가장 핫한 탈중앙 거래소 메타의 중심에 있는 코인입니다. 하이퍼리퀴드라는 거래소에서 나온 코인인데 뭐가 대단하냐면 이 플랫폼 자체 수익으로 하이프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억만장자 아서 헤이즈도 하이프를 엄청 주목하고 있고, 상장사들이 수백억씩 매수하는 등 기업 투자자들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키는 밈코인이긴 한데 그냥 유행 타는 코인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강아지에서 모티브를 따와 화제를 모았고,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글로벌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게다가 ETP 출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어 밈코인 ETF 메타랑 맞물려 진짜 실물 브랜드처럼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세상 속 넘쳐흐르는 정보들 중 더욱더 빠르고 암호화폐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로 알트코인이라고 4글자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코인들 뒤늦게 뛰어들 바엔 너무 늦으니 선점하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